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소개팅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소개팅 성공하는 법. 학교 집 또는 직장 집을 반복하면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생활 반경이 넓지 않은 사람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팅을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소개팅의 성공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유의할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소개팅 하기 전,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 외롭다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소개팅을 받으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랜덤으로 온 물건이 마음에 들 확률이 높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만 나의 성격이나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면 훨씬 소개팅의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는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도 수월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특히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비슷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공통점을 찾기 쉬워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나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지만 서로 비슷한 취미가 있으면 공감할 만한 대화를 나누기 쉽기 때문에 공통된 대화 주제를 찾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소개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어색한 분위기를 바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서로 어색함이 사라지고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수록 소개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들 경우 함께 취미생활을 하자는 핑계로 쉽게 애프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나와 직업이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다. 나와 같은 업계 사람과 소개팅을 하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처럼 대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나의 행동이나 말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쉽고 편안하게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서로 호감이 생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만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지 말자.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주선자를 통해 연락처를 받게 되면 소개팅 받기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어차피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만나기 전엔 최소한의 연락만 하는 게 좋아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최대한 간단한 내용만 주고받으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아주 대화가 잘 통했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느낌이 많이 달라서 호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또는 당신은 전화나 카톡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나왔다가 거절당하면 더욱 실망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소개팅 약속은 최대한 빨리 잡는다. 주선자를 통해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만남을 너무 미뤄서는 안 됩니다. 소개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만남을 진행해야지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소개팅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만남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소개팅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빨리 만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소개팅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소개팅을 하고 성공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오기 십상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자신의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 확률도 높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소개팅하러 나갈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개팅할 때 첫 번째, 첫인상이 소개팅의 성공을 좌우한다. 소개팅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 2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 중요합니다. 지저분하게 찢어진 티나 청바지, 너무 딱 맞는 사이즈의 옷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그루밍하세요. 반면에 너무 꾸미고 나온 티가 나면 역효과를 줄 수 있어요. 솔직히 딱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런 스타일로 다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만 소개팅 때문에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지 티가 나거든요. 어쩌다 꾸미고 나오면 자신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져서 상대방도 편안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신의 매력을 믿고 여유 있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또한 소개팅을 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개팅 장소는 너무 복잡하거나 시끄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내 위주로만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장소 선정은 서로가 접근하기 편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조명도 은은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서 향기 좋은 차에 달달한 케이크나 디저트를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다른 이성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소개팅할 때 괜히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정말로 당신이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 지금 소개팅하러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또한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이성에 대한 평가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성관계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으면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개팅 중 핸드폰은 되도록 만지지 않는다. 소개팅 중에 되도록 휴대폰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급한 업무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휴대폰은 잠시 잊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소개팅을 하면서 수시로 카톡을 확인하고 답신을 보내고 전화를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소개팅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심하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적절한 리액션을 하라. 처음 만나는 자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으로 성의껏 하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자주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것을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친절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색함이 없어지도록 대화를 매끄럽게 진행한다. 소개팅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어색함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 있는 공통 분야를 찾아내서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취미라든가 여가 시간에는 뭘 하는지, 못 먹는 음식이라든지 좋아하는 영화, 생활 패턴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심리적으로 유대감이 생겨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당신의 인생 역경이나 당신의 집안 이야기 등 너무 깊고 진지한 대화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듣기만 하다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소개팅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지 나만 소개하러 나간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한 반대로 당신이 너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있거나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한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내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질문을 하면서 배려 있는 말로 상대방의 흥미를 이끌어내서 대화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가볍게 맥주 한 잔은 좋지만 과음은 하지 말자. 술을 먹으면 긴장감이 풀어져서 더욱 친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죠.
특히 첫 만남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술에 취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 나중에 술이 깨고 나면 민망해지고 그때 서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헷갈리게 되어서 오히려 두 번째 만남을 자신 있게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7번째, 상대가 마음에 들면 티를 내고 다음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라.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면서도 일부러 첫 만남 내내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주선자에게 불이 나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한 적은 없나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껴야 자신감이 생겨서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호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아보세요. 예를 들면 각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초밥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초밥 먹으러 가요? 그 집 초밥 정말 맛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데이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8번째, 애프터의 시그널을 파악하자. 어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를 가지고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몸에 매너가 배어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대한 매너 있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호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당신의 연애사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자의 과거를 묻는 게 그다지 예의 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렇지만 당신의 연애관이나 좋아하는 스타일, 전 연인과는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상대방은 당신과의 연애를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당신과 연애할 마음이 없다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흥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제안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소개팅 후 한 번 만나고 판단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소개팅에 가서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갈수록 가치관과 성격, 라이프 스타일, 성향 등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해버리고 첫인상만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소개팅의 성공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소개팅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